새벽이 다가왔다. 폭우는 멈췄고 창밖엔 희미한 빛이 퍼지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가며 남긴 잔여물들이 유리창 표면에 얇은 막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물기가 증발하는 동안 내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그 미세한 속삭임조차 오늘은 크게 느껴졌다.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었다. 모든 게 잠든 듯 했지만 그 정적 속엔 숨을 죽인 죄책감이 가라앉아 있었다. 정전된 밤의 그림자와 촛불의 끝자락이 아직 거실 모서리 어디엔가 남아있는 듯 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포개고 앉은 채 손등으로 이마를 훑었다. 눈을 감아도 아직 불빛이 꺼지는 순간이 선명했다. 끝내 붙잡지 말았어야 할 손끝, 오래 바라보지 말았어야 할 눈동자, 그리고 속삭임처럼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그 말,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자.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말은 짧았고 밤은 길었다. 짧은 문장은 길어진 밤을 끝내 붙잡고 길어진 밤은 짧은 문장을 끝내 풀어내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아갔다. 어둠이 걷히고 창문 틈 사이로 회색빛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손끝이 아직도 그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잊자. 그냥 잊자. 말로는 쉬었다. 그러나 어느 문장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우지 못했다. 지워지는 건 흔적이 아니라 표면이었고, 표면이 매끈해질수록 더 깊은 바닥이 드러났다. 거실로 나갔을 때 도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길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벽을 스치고 셔츠 자락이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시선의 어디쯤에 닿을 때마다 밤의 향기가 얇게 다시 피어났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둘 다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도망치듯 피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오늘의 순간도 그러했다. 일찍 일어났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잘 다림질된 셔츠 밑에 감춰진 굴곡처럼. 잠이 안 와서요. 서연은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말끝이 가벼워질수록 문장 밖의 무게가 커졌다.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커피포트를 켰다.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대신했다. 그 소리 위로 김이 올라가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천천히 모양을 바꾸었다. 어머니는 오늘 오시겠죠. 그래야지. 짧은 대답, 짧아서 더 길게 남는 대답. 둘 사이엔 어제의 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었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고 믿고 싶은 아침이었다. 불은 들어왔나요? 응, 아침 되니까 다시 돌아왔네. 다행이네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얇아서 손끝만 스쳐도 쉽게 구겨질 것 같았다. 그는 잔을 2개 꺼냈다. 커피 향이 번졌다. 향은 따뜻했고 온기는 조심스러웠다. 마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따뜻한 잔이 손바닥을 데웠다. 그 순간 자신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게 되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시선조차 둘에겐 너무 오래 느껴졌다. 짧은 것들이 오래 남는 아침이었다. 어젯밤 일.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그가 말을 끊었다.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모든 대화를 닫았다. 닫힌 문은 소리를 흡수한다. 그 말 이후 방 안의 소리들이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가벼워져서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그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정확한 문장일수록 더 많은 빈틈을 가진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 향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향이 목에 걸렸고 목이 심장에 걸렸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림은 죄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낮이 되자 햇빛이 거실 가득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이 둘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진 못했다. 빛은 벽을 밝혔고 그 벽은 둘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보여주는 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쥐었지만 한 줄도 움직이지 않았다. 종이 위에 찍히는 건 글자가 아니라 숨이었다. 그 숨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숨이 내려앉았다. 창문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원을 정리하는 소리, 가지를 자르고 물을 주고 물기를 털어내는 일상의 리듬, 그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따라 뛰었다. 심장은 대개 귀로 뛴다. 들리는 것에 맞춰, 안 들리는 것을 기억한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돌아왔다. 처연아, 익숙한 목소리, 따뜻한 웃음. 그녀는 서둘러 나갔다. 엄마, 둘은 서로를 안았다. 짧은 포옹 속에서 서연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장면뿐이었다. 심장은 아직 길을 헤매고 있었다. 비는 많이 왔지? 응, 폭우가 며칠 내내. 그래도 아무 일 없었지? 그 질문에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럼요, 아무 일도요. 입에서 나온 대답이 너무 빨랐다. 거짓은 늘 사실보다 날렵하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손끝을 감췄다. 손끝은 표정을 닮아 있었다. 가만히 두면 들키기 쉬운 표정. 도연은 말없이 신문을 접었다. 종이가 반듯하게 맞닿는 소리. 그의 시선이 짧게 서연의 얼굴에 닿았다. 찔리지 않을 만큼의 아주 얇은 눈빛. 그러나 그 얇음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다. 거실엔 둘만 남았다. TV를 켰다. 낮은 볼륨의 뉴스가 흘렀다. 화면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빚은 말없이, 그러나 꾸준히 거리를 재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일어섰다. 이제 자볼게요. 그래, 좋은 밤 보내세요. 그래, 좋은 밤. 그 말 속엔 이미 지워지지 않는 밤이 섞여 있었다. 방에 들어온 서연은 커튼을 걷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낯설은 변장의 다른 이름이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걸까? 대답 대신 기억이 돌아왔다. 눈빛, 숨소리, 손끝의 온도. 그건 꿈이 아니었다. 깨어있으면서 꾸는 꿈.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종류의 꿈. 새벽이 다시 찾아왔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아직 어제의 냄새가 남아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았다. 정원의 나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방향을 잃은 듯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가 문을 더 열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췄다. 한쪽은 밝았고 다른 쪽은 어두웠다. 그의 표정도 그렇게 나뉘어 있었다. 이젠 괜찮지? 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엇을요? 너도 나도. 문턱에 기대선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 말 뒤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대답의 형식이었다. 대답은 늘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거짓보다 덜 위험해 보였다.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는 쉽게 끄덕였고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엔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 있었다. 붙잡지 못한 것, 붙잡아선 안 되는 것, 그러나 이미 붙잡아버린 것들에 대한 인정.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과 문틀이 맞닿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아래로 새벽빛이 흘렀다. 그 빛이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얇고 차갑고 지독하게 선명한 빛. 새벽이 밝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피해 걷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와 물을 끓이는 포트의 작은 진동, 신문이 한 번 더 접히는 소리와 커튼이 바람에 밀리는 마찰음. 모든 소리가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상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뜻이 아니었다. 햇살은 점점 짙어졌고 그림자는 점점 짧아졌다. 짧아진 그림자만큼 가까워져야 할 거리들이 있었지만 그 거리는 오히려 길어졌다. 길어진 것은 길이뿐 아니라 방향이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길로 걸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부엌의 시계가 정오를 가리킬 때 서연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 저녁 어머니랑 같이 드세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정확히 필요한 말만 남기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거리를 두는 법을 그녀는 빠르게 배웠다.
도연은 마당에 호스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섰다. 빛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며 손등에 물결 모양을 그렸다. 그는 한번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숨 끝에서 자신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이름들을 한 번씩 흔들었다. 저녁이 되면 식탁 위에 3개의 그릇이 놓일 것이다. 누군가는 늦게 앉고 누군가는 먼저 일어설 것이다. 대화는 조심스럽고 웃음은 조금 더 넓게 퍼질 것이다. 그러나 퍼지는 웃음의 모서리에서 어젯밤이 끝이 아니라 내일 밤의 입구가 보일 것이다. 불은 다시 들어왔고 비는 그쳤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멎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름 없는 것들이 마음의 손잡이를 잡고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힐 때마다 켜지는 빛, 열릴 때마다 짙어지는 어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숨을 골랐다. 그리고 새벽은 또 왔다. 아직 밤에 머무는 것들과 이미 낮으로 건너간 것들이 하나의 창틀 안에서 잠시 겹쳐졌다가 조용히 어긋났다. 겹침은 흔적을 남겼고 어긋남은 길을 만들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피할수록 또렷해지는 눈빛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면서도